계류 중에 민생 법안이 모두 12,551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다 처리하려면요. 매주 약 300개씩을. 매주. 그렇죠. 처리해도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뭐 빨간 날 제외하고 그렇죠. 거의 매일 열어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정도라는 평균 거죠. 하루에 법안 110개를 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한 얘기죠. 얘기죠. 예, 맞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는 평균 한 500여 건이 계류 중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보다 한 3배 숫자 가까운 숫자가 계류 중이에요. 예. 워낙 행안위 소관 법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위발 이슈로 또 행안위 역시도 스톱된 상태인데요. 지금 통과된 3년간의 통과 법안을 보더라도 남아있는 법안의 3분의 1, 열심히 국회를 돌려도 3분의 1밖에 통과를 못 시켜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저도 뭐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지만 앞으로는 법안 발의하지 마십시오. 정말 통과도 시키지 않을 거 그러게요. 본인 법안 발의 건수의 1+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국민한테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제안을 했었어요. 법안 소위는 좀 상시화해서 아시잖아요. 국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보시는 본회의 그다음에 장관들 데려다 놓고 막 혼내고 있는 상임위원회 장면도 아실 텐데 그거 말고 카메라가 없는 법안 소위라는 공간이 있어요. 몇 명의 소위원들만 들어가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법안 심사의 과정이에요. 그것만큼은 조금 상시화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 하게 하면요. 최악으로 그냥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국회 마지막 날 모든 건수를 통과시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국회의원분들이 이 사진 안 찍히는 데서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농담 아시죠? 골프장에서 국회의원분들이 골프 치다가 벼락이 딱 떨어져갖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진 플래시 터지는 줄 알고 활짝 웃다가 이 금리발에 벼락이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진 안 찍혀도 열심히 일해서 생산적 국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뭐 선수 높은 분들이 힘 있고 중요한 자리가 하는 이런 것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사실 개혁해야 될 게 많죠. 네. 근데 지금 발의 법안 수가 18,000개인데 12,000개가 아직도 계류 중이고 통과된 건 31% 수준이라고 네.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밖에 성과를 못 냈으면 세비 3분의 2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의는 없어요? 사실 뭐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는 이제 법안을 심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있고 그 밖에 사회 여러 갈등의 지점들에 가서 이해 충돌 상황을 풀어내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국회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신 말씀에 뭐 대꾸 못하겠습니다. 그 법안의 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뭐랄까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개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들이 있잖아요. 선거제 개혁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민생을 위해서 당장 맨날 욕만 하는데 당장 최저임금 결정 체제 개편 논의 이건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럼 자기들 거기 뛰어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유치원 이런 거. 3법도 있죠. 그때 유치원 3법도 있고 그다음 금융혁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당이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물리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를 갖다 운영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임이다. 그래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파행을 시키는 건 좀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국회 파행의 원인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당에서 국회를 이렇게 보이콧하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대한 청문 절차를 무시했다. 이런 점을 근본 원인으로 듣고 있고 그 원인이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국회 파행 근본 책임이 한국당의 입장처럼 예, 뭐 정부와 여당에 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보십니까? 얘기하면 예. 사실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그 정부 여당의 특히 여당의 그 큰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저 영어로 룰링 파티, 아포지션 파티라는 거는 야당은 원래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좀 역설적으로 그 민주당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다고요.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제대로 투쟁을 하거나 대국민 설득을 하는 역량이 솔직히 말하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그 지금 조혜주 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 문제만 해도 릴레이 단식인지 식사인지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간헐적 단식. 예, 코미디를 했죠. 코미디가 됐잖아요. 그 바람에 힘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국회가 열려 있다면
사실 야당의 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뭐 자 신재민 우리 그다음에 김태우 이 폭로부터 시작해서 손혜원 의원 사건, 그다음에 지금 조혜주 선관위원 문제, 작게는 스캔들에서 크게는 게이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이슈화시키지 못한 거는 참 야당의 그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거꾸로 5.18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운이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건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잡는 건수들이 항상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건들을 잡아요. 이번에 조혜주 건도 사실 뭐 대선 특보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 특보라는 게 뭐 3,500명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하고 본인도 안 했다 그러고 당에서도 보니까 특보 신청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임명장 발부 기록도 없고 그리고 총괄에다 민병두 씨도 임명장 준 적 없다 그러고 윤호중 씨도 한 적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도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당에 가입된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그 정당에 가입되지도 않았지만 됐어도 사실은 그 위원하는 동안에만 그걸 피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도.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는 새누리당도 옛날 최윤희 씨 같은 경우 자기들 뭐 윤리 당원이었어요. 그 윤리위원장 뭐 이런 거 했던 그런 분들을 갖다 임명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떨어지니까 국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아니까 투쟁을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하려다 보니까 코미디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문제죠. 이게. 어떻게 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특보로 임명됐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던데 이거는 민주당이 발간한 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기록이 있는데 민병두 의원이 기억이 없다. 민주당에서 행정착오라는 해명을 했죠. 어쨌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3,500명의 특보를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 대응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게 맞죠. 그러면 기록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중립적인 그런 흠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니네도 그랬잖아. 저는 이건 온당한 대응은 아니에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다라 백서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서에 있는 건데 백서의 기록이 아니라 예컨대 백서 같은 경우는 예컨대 여기저기 이름들 해가지고 세를 불리기 위해서 넣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특보 하나하나가 임명장 발부한 기록이라든지 추천장을 받았다라든지 이게 남아 있는데 이분의 경우 그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고 반박을 그다음에 기록이 있는데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참 대응 이상하다. 이렇게 아니 한 거죠. 공식 기록이라는 것은 임명장 후보 추천서 이런 공식적으로 임명된 부분에 대한 기록이지 예를 들어서 선거 백서의 어느 부분에 잘못 들어가면 이건 공식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임명장이 빠졌을 수도 있죠.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국회를 갖다 보이콧할 사안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오버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기록된 백서가 공식 기록인 거예요. 왜냐, 그 대선 과정에서 특히 그 뭐 인수위는 이번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비공개 추천도 있고 비공식으로 그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명단을 확정할 때는 그래도 그 명단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름 또 엄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거를 기록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군색한 얘기예요. 저는 투쟁 방식이나 문제 제기 방식이 온당하진 않지만 그 설명과 해명도 매우 국민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것이 정말 보이콧을 할 정도까지의 상황이었냐 하는 거는 별개고 또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당은 과거 운동권식 그 여당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야당은 자기네가 야당 된다는 걸 절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혜주 것만 하더라도 제가 인사청문위원으로 저도 당일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야당이 전면 보이콧을 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통상 인사청문회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께 넘기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야당이 힘을 발휘하게 되기 마련인데 저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왜 이 현장,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꽃놀이판이 될 수 있는 이 현장을 보이콧을 했을까? 직전에 야당이었던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장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조혜주 건의 본질적인 문제도 국민들의 인식은 이 문제야말로 한번 들여다보자 싶기도 했는데 저렇게까지 외면하도록 만드니까 본인의 해명 그리고 그간의 어떤 상황에 국민 나름의 판단을 정리를 하셨던 거죠. 지난 7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결렬이 됐죠.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금 서로가 제시한 조건에 한 채 지금 양보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당에서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특검 도입하자. 그리고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하자. 조혜주 의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송원석, 이장우, 장제원 의원 포함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실태 조사를 하자 하고 역제안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절충점이 아예 없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해충돌 전수조사 하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절충된 제안이었습니다.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만 공세를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이것의 제도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국회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절충안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건 같은 경우만 얘기하더라도 새로운 도시 개발의 어떤 관점을 국민들한테 일깨워주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든 국민들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상정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저는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가 아니라 향후에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서 이런 문제의 소지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를 방금 해보자는 전수조사 거죠. 얘기하셨는데 한국당에서도 전수조사 하겠다, 받겠다. 그런데 단지 손혜원 국정조사는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진행한다면 2월 국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니, 거거든요. 사실은 한국당에서 그거를 못 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전제가 되는 다른 일들도 손혜원 의원 일뿐 아니라 그다음에 조혜주 상임위원 같은 것도 어쨌든 고리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당도 대승적으로 양보 카드를 내놓고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본분이지 민생 법안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뭐 자기네 내부 사정까지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이콧한다고만 공격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네. 보름에 한 번씩 특검하자 그랬거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정조사하고 뭐 이걸 다 받으면 다 나라로 돌아가진 않고요. 예컨대 지금 박순자 의원 또 걸렸잖아요. 지금 그 자기 아들 프리패스권. 프리패스? 이런 거라든지 이건 분명히 이익충돌법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손혜원 의원 거는 이미 물 건너갔거든요.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설 연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목포에 그 관광객이 15,000명이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다 안내소까지 설치하고 이게 이런 사안이라는 거죠. 아니 국민들도 그걸 그것과 다 알고 손혜원 있기 때문에. 사건은 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논리를 투기 전개하면 의혹이라고 곤란하다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그것을 방송했던 S사 같은 경우도요. 투기 의혹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없다라고 빼져나가고 후퇴를 있잖아요. 하고 그거는. 심지어 세상에 네. 어느 도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을 바라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재 해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 발전에 대한 아니에요. 기본 그렇게 인식을 얘기하면 좀 달리하게 되는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 계기도 좀 곤란한 게 됐고요. 제가 손혜원 의원 사건이 아까 물 건너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그거대로 규명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태도에 대해서 예, 제가 여야가 말씀을 같이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네. 제정하자 이번에 라고 먼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하고 손혜원 의원 문제 손혜원 문제대로 또 다루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를 손혜원 의원 문제하고 전수조사가 마치 무슨 쇼핑하듯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본질이 특감은 특검, 흘리고 있잖아요. 특감은 흘려지고 있잖아요. 국정조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국회 자원, 국가 자원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검 한번 하는데 국가에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 세배 아깝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걸 능가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요건이 되는지 국정조사의 요건이 되는지 우리가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살필 정도의 내용이 되는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국민들한테는 저도 더 와닿을 것 같다 지금 민주당이 이거예요. 이번에 전수조사하자고 한 것을 보면 네. 신의 한 수인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떳떳해서 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 친 거라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기서 갈등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나가려면 이것을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또는 물을 흐릴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 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쉽게도 지금 우리 국회의원 중에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때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 김기식 의원이 그때 사실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이분 저는 믿거든요. 적어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이 들여다봤어도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많다. 좀 무리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근데 이건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어도 윤리 코드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직자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어도 윤리적인 규정으로라도 좀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네, 빈손 국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여야 지도부가 귀국을 했습니다. 긴 방미 일정을 함께하면서 혹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합의점을 좀 관측해 본다면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전대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임위 협상을 해도요 일정 협의가 안 됩니다. 안 하실라 그래요. 본회의 잡자는 얘기는 알면서 왜 그래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국회가 그래요. 그래서 전대가 끝나고 나면 어찌 되었건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늘 바터를 한다라고 국회를 오해하시는데요. 국회는 사실 1 더하기 1에서 2분의 1로 나눠서 바터하지 않습니다. 명분과 명분의 싸움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그래서 국민이 명분의 무게중심을 정해 주십니다. 이미 많은 논제들이 이 테이블에서도 첨예했던 것처럼 우리 여론에서도 달궈지고 있었고 논쟁이 오고 갔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 정리되었다 아니다 우리 입으로 얘기하기 이전에 국민께서 정리하고 계셨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의 지점들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를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이 여야가 모두 가늠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가 굳이 무리해서 한국당 요구 받아주면서까지 2월 국회 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형님이니까 양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저는 정치권에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정이 자기 거 양보하라 그러면은 저는 인품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지하고 저를 지지하는 우리 어떤 지지층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저는 협상장에서 양보할 권능은 없어요. 굉장히 막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는 어떤 중심선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합의를 해야 국민도 동의해요. 아니면은 그런 밭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여야 모두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저는 2월 국회 사실상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전대 이후에는 정리되는 수순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해요. 2월 국회 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부딪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내부에 소수 강경파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그 대표적인 게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건 정상적인 여당의 대응이 아니고요. 흔히 문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아주 강경 의견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모두 민심의 어떤 이 중심을 보고 그거를 쫓아서 합리적으로 국회도 열고 결정도 하고 한다면 매우 좋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이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것은 야당의 진단이었고 일부 언론의 진단이었지 아니요. 실제 지지율은요. 당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심지어 지지율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아주 묘한 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풍의 우려라는 것은 야당의 기대였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리고 일부 언론의 역풍이라는 기대였을 따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삼권 분립이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그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당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성숙하고 필요하다면 관용을 갖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과거 야당 방식의 어떤 운동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정당의 대응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외부자들의 이런 토론 모습이 바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우리 국회의 여야의 모습을 그 대치 상황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폐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야? 갈 길이 정말 멀다. 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디 국회에서는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